시간에는 AI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도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AI가 추구하는 말하자면은 고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자면 좀 크게 나누어 보면 이와 같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 판단을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긴 합니다만,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범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눈을 통해 돌아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만, 언어 정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종류도 많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걸 가지고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을 AI가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이미지 언더스탠딩 분야인데요.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런 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로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Detection and Classification. 지금 보다시피 사진에 여러 가지 상자 모양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뭐냐면 사진이 주어져 있으면 그 사진 안에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진의 얼굴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특징들, 나이나 성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말하자면은 앵거냐 아니면 슬프냐 아니면 놀람이냐 기쁘냐 등등까지도 판단해주는 그러한 응용인데, 그것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미지 캡션이라는 그러한 응용이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 안에 있는 대상들을 식별한 후에 그 대상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즉, parked motorcycle 빨강색, 그리고 파랑색은 a man on a bicycle, 그리고 a man riding a bicycle, the backfill of a bike 등등 이 하나하나의 객체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글로써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그멘테이션.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어느 대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영역을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즉, 어디가 길이고, 영역 중에 어느 부분이 자동차고, 영역 중에 어느 부분이 사람이고, 어느 부분이 전차고, 그리고 배경 하늘이고 건물이고 등등을 다 구분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소위 수정 또는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다시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날지 스타일을 바꿔주는 응용, 또는 사진을 특정한 화가의 화풍으로 그렸을 때 어떤 모양으로 보여질지를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다시피 또 사진에 있는 얼룩말이 아닌 그냥 일반 말에 그러한 색깔을 갖도록 변형을 주거나, 또는 일반 말을 얼룩말로 변형을 주는 이러한 소위 이미지 변화 작업, 보통 사실은 이미지 제너레이션인데요. 이미지 생성 작업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가능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하나 그 언어 이해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센티멘트, 즉 언어를 그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이 말하자면은 그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그러니까 그 칭찬인지 아니면은 흠을 잡고 있는 건지, 즉 상품평이면은 좋다는 건지 나쁜다는 건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공지능적인 기술이 이제 가용 기술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요. 또한 entity analysis, 주어진 문장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러한 대상이 뭔지를 감지해서 그 감지한 대상의 어떤 감정까지도 또 판단하는 등등. 그리고 translation, 그 번역은 자동 번역이 지금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실시간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활용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번역의 퀄리티는 생각 이상으로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또 총체적인 어떤 결정 그 응용 중에 하나가 챗봇이라는 게 있죠. 즉 특정한 서비스 분야에서 실제 상담사가 아니라 훈련된 그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상담해주는, 사용자가 넣는 그 소위 문장을 이해를 해서 그것에 필요한 정보를 문장으로 구성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지금 개발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 정보와 그리고 언어 정보를 조합을 해서 그 디시전 메이킹,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너무나도 또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또 알파고라는 그러한 그 소위 바둑두는 인공지능 로봇이죠.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최고치인 챔피언인 이세돌 선수를 아주 쉽게 이겨버렸잖아요. 그 정도의 그러한 그 인공지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쇼핑할 때 그 사용자에 적합한 그러한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 금융거래에서 잘못된 또는 사기성 금융거래를 그 자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노말리 디텍션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어떤 총합적인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즉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앞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미지로부터 분석을 한 후에 그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속도를 낼지 멈출지 방향을 어디로 바꿀지 등등을 해주는 그 총체적인 그러한 인공지능 그 의사결정의 한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너무나도 많은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